여러분, 최근에 정말 엄청난 소식이 있었죠? 바로 한국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대량으로 확보했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그 진짜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의 심장부로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26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돈이 있어도 줄 서서 사야 하는, 아니 줄 서도 못 구한다는 바로 그 엔비디아 최신 GPU가 무려 26만 개라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니,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전 세계가 이 칩을 못 구해서 난린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나 많이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일단 이 계약이 얼마나 큰 건지 그 스케일부터 좀 체감해 보고요. 이 어마어마한 칩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칩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와, 이건 정말 작정하고 판을 짰구나 싶습니다. 민간 기업들 보면 네이버, 삼성, SK, 현대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한국의 핵심 산업을 이끄는 대표 주자들입니다. 클라우드,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여기에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센터까지 이건 뭐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정말 정조준한 거죠. 자, 근데 이 26만 개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국이 국가적으로 확보한 물량이 6만 개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26만 개예요. 이건 뭐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죠. 한국이 AI 시대를 얼마나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 야망의 크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계약 뒤에는 단순히 돈만 오고 간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바로 이 사람, 엔비디아의 창업자죠. 젠슨 황이란 인물과 그의 과거, 특히 한국과의 아주 특별한 인연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첫 칩은 완전히 실패했고요. 정말 파산 일보 직전에 그들을 구해준 구원 투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일본의 게임 회사 세가였죠. 이 투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젠슨 왕이 뭘 했는지 아세요? 보통은 어떻게든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는 정반대였습니다. 유일한 투자자인 세가 CEO한테 가서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 기술은 잘못됐습니다. 계약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다른 파트너를 찾으세요. 라고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눈앞의 이익보다 신뢰와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일화죠. 그리고 이 젠슨 황, 한국이랑도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90년대 후반에 혹시 기억나세요? 전국에 PC방 열풍이 불었잖아요. 바로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그때 그 수많은 PC방에 깔렸던 그래픽카드가 바로 엔비디아 거였습니다. 그게 사실상 엔비디아의 첫 대규모 시장이었던 셈이죠. 심지어 당시 젠슨 황이 가죽 잠바 입고 직접 용산전자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뛰었다는 건 뭐 거의 전설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런 오랜 인연도 중요하고 뭐 수십조 원짜리 계약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정말로 원하는 것, 그들이 한국을 통해 얻으려는 진짜 목표는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더 큰 그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AI, 우리가 아는 챗GPT 같은 것들은요,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이미지 같은 걸 먹고 자랐어요. 이걸 웹 AI라고 해보죠. 데이터가 널려 있으니까요. 근데 엔비디아가 보는 미래는 다릅니다. 바로 피지컬 AI, 즉 현실 세계의 AI예요. 자율주행차, 공장의 로봇, 스마트 팩터리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AI죠. 그리고 이 AI가 먹고 자라는 데이터는 인터넷에 없어요. 아주 귀하고 비공개적인 현실 세계의 데이터입니다. 이 피지컬 AI를 만들려면 AI가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통째로 이해해야 하거든요. 이걸 바로 월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이해하는 모델인 거죠. 그리고 이 월드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한 연료, 바로 현실 세계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네,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거래의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왜 엔비디아에게 대한민국이 그토록 매력적인 완벽한 파트너일 수밖에 없는지 말이죠. 그 해답은 바로 이 그래프에 있습니다.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 하나예요. 로봇 밀도를 보면 세계 평균의 6배가 넘습니다.
이제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공장과 산업 현장에서 엔비디아가 그토록 원하는 피지컬 AI의 연료, 즉 고품질의 현실 데이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보세요. 삼성과 SK가 반도체를 만들면서 쌓는 나노미터 수준의 초정밀 데이터.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들고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로봇을 움직이면서 얻는 그 모든 데이터들. 이건 정말 다른 곳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보물 같은 데이터입니다. 엔비디아 눈에는 이게 그냥 황금으로 보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거든요. 사실 하드웨어를 확보한 건 이 거대한 경주의 출발선에 겨우 선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숙제는 지금부터죠.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 800메가와트. 이게 뭐냐면 우리가 확보한 26만 개의 GPU를 100% 풀가동했을 때 필요한 전력량입니다. 800메가와트.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만들어내는 전기를 이 GPU들이 혼자 다 먹어치운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국가 전력망 전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단순히 전기 총량이 아니에요. 전기를 쓰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는 꾸준히 전기를 쓰거든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달라요. GPU 수십만 개가 동시에 우샤 하고 일했다가 또 동시에 슈 하고 쉬어버립니다. 전력 사용량이 롤러코스터처럼 널뛰기를 하는 거죠. 이건 국가 전력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자, 하드웨어도 있고 전력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할 천재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는 최고의 기술 인재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3년 안에 해외로 떠날 걸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와의 역사적인 거래는 성사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는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죠.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엄청난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전력과 안정적인 전력망,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들을 우리는 정말로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